자, 시리즈 1편 보시고 오셨죠? 2편 들어갑니다. 우리 추억이라는 건 상당히 그 자살 예방학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좋았을 때의 추억, 그리고 가장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어, 이랬을 때의 추억, 힘들 때 의지하는 노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예술적으로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기제는 승화다. 승화는 억압된 충동이나 욕구 발산을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가치 있는 쪽으로 리비도를 어떻게 옮겨서 실천하는 쪽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살 충동 예방을 위한 음악적 치료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쪽의 노래를 지적적으로 들어주고 치유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쪽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승화의 개념으로 프리다 칼로, 그 다음에 뭉크씨, 반고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뭉크씨의 도파민 과잉입니다 라는 책도 소개해드렸고, 프리다 칼로나 반고우의 자화상에 대한 얘기도 얘기했고,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쵸? 도파민 얘기도 좀 하면서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어요. 그쵸? 그리고 욕망이란 무엇인가? 자크르 아캉의 욕망의 순환계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욕망은 결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쵸?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반드시 결여, 타자의 욕망을 우리는 욕망하게 되어 있다. 욕망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면서 욕망의 내각이라는 책을 같이 저희가 얘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눈사람 얘기하면서, 이 눈사람의 꿈은 뭐예요? 이 아이의 꿈은 여름에, 그쵸? 여름을 사랑하는 눈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태양에 녹을 수 있지만, 그쵸? 그런 결여가 있지만, 우리 사람은 상실의 고통도 있지만 그걸 욕망하는, 우리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어떻게 감정을 처리할 것인지, 매일매일 변기에 앉아서 똥을 처리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보는 거죠. 현재를 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거울에 비친 다른 사람의 상을 보는 시차는 반드시 과거를 보게 되어 있죠.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유실수를 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쵸? 저는 사과를 심을 때, 어떻게 그 유실수를 심을 때 낙과를, 떨어진 유실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도 같이 하면서 나눴습니다. 누구나 우리 죽음은요 처음입니다 라는 문구도 같이 하면서 나눴던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 하이데거,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자다라는 얘기, 하이데거의 피투성, 내던지어진 우리 피투성, 인간은 거기에 있다, 다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던져졌다, 관계를 서로 중시하는 현존제다. 우리는 비에서, 벌스에서 데스로 가고 초이스를 한다. 따라서 리비도라는 욕동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삶충동과 죽음 충동에서 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뿌리를, 자아를 튼튼하게 소중하게 가꾸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인생은 태어남에서 죽음으로 가지만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샤르트르의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네, 때로는 타인은 생명이다 라는 걸로 바꾸는 게 우리가 게이트 키퍼다.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뭐하고 있다?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지키는 우리는 게이트키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쵸? 그래서 자살 예방 위기 개입 8단계를 말씀드렸고요. 그 8단계를 아주 편안하게 외우시기가, 직접 묻고 자살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쵸? 그 다음에 신뢰, 그리고 조언. 그래서 제가
직뜻 안신 조언 약복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직접 질문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경청하고 안전 시간을 확보해주고 신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구축해주고 지원해주고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생명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웰페어 복지 전문가의 양성을 하고 복지제도로 서퍼해주는 직뜻 안신 조언 약복에 대한 위기개입 8단계를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은 다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의 문직이다. 게이트키퍼는 넛지를 이용해야 하는 문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에서 넛지는 어떻게 한다? 무의식에 넛지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옆구리 그 다음에 뭐예요? 팔꿈치로 콕콕 우리는 주의상스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쵸? 그래서 언어 유인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상당히 재밌는 말들로 우리 같이 농담, 말실수, 무의식, 재치, 주의상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들, 팁으로 좀 쓰실 것들 같이 나눴습니다. 인지고립일 때는 반드시 넛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꼭 봐야 되는 영화는 커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시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심리학의 그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드렸고 여기 위에 보시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혹시 기초 개념을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라는 에너지를 항상성과 같이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조금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카를 융은 좀 유아성에 조금 강하게 있는 그 프로이트를 좀 이렇게 반대적인 생각을 나중에 하면서 페르소나나 그림자나 집단 무의식이나 아니무스라는 이제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끄집어내 옵니다. 그러면서 이 융은 유년기 시절에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유아 시기를 이제 지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많이 그 유아기 시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프로이트와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의 이 근친상관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자기가 느끼는 그 개념과 이론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프로이트의 그 가족관계도인데 아버지가 40세고 어머니가 20세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컸고요. 오히려 장남이 21세였으니까 어머니하고 지금 나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 나머지 딸이었고, 나머지 이제 프로이트하고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어머니가 이제 프로이트를 애지중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이게 너무 막 또 그런 쪽으로만 치주쳐 있지 않은 심리학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정신분석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시게 됩니다.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 융의 페르소나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영혼과 투사와 남성성과 여성성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마음의 가면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인을 위한 가면 페르소나는 불안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성인도 ADHD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모 증후군들이 많죠.
잊혀지면 안 된다. 불안, 우울감이 너무 많아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불러와서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이대로 있으면 나는 망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되는 강박적인 충동, 불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강박,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에 대한 비교에 대한 것들 같이 받고, 투사 검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했고, 그 PPT 보내드릴 때 투사 검사 하는 점수표 같이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내담자가 같이 저항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 친오은직하게, 친밀하게, 오해 오류가 없도록 은근하게, 그리고 직면할 문제는 정확하게 지각시키고 자각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부터는요, 또 시리즈 3편에서 영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